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를 돌렸는데 애가 안 들어가 갖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고 있었어요. 네 지금 예. 들어가고 전원을 꺼 버렸어요. 로봇 청소기가 죽었습니다. 반려견을 죽였네요. 우리 로봇 청소기 이름도 있는데 음. 소봉이라고 아 소봉이라고 좋아요. 왜 봤어요. 소봉이에요? 아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음. 뭐지? 무슨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어 저희 애들 아빠가 그 주인공 캐릭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해 가지고 좋아하는 캐릭터군요. 네. 그래서 소봉이가 하여튼 네. 죽었어요. 음.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 나르샤 쌤 강의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샤 쌤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화면 켜질 수 있으신 분은 켜주시고 함께 참여해요. 네. 자, 안녕하세요. 조소연 카페마님. 이러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녁 시간이죠. 네, 사정 있으신 분은 그대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전에 이중호 선생님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17살, 11살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첫째가 지금 17살입니다. 네. 조소연님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아, 지금 말을 못 하시나 보다. 다 그죠? 네. 키웠어요. 다 키워도 몇 살이에요? 25살 아들 하나. 네. 아, 25살.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마마사 선생님? 마마사 저요? 선생님은? 저는 20살, 23살. 와, 헬스에 부럽죠, 우리?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네. 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저희가 이게 엄마라는 게, 머더리라는 게 이게 제가 하늘나라 가야 끝나는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 저번에 부모 교육 갔었는데 70세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60세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그때도 받아야겠다고. 아직도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 교육 이러면 영유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예, 그 어르신이 일단 70세가 가르치시니까 부모님들 교육을 60세도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한 세대가 딱 지나면 저희가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손주를 보게 되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 강의가 선생님들, 선배님들에게도 다음 세대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는 일상 기록. 금쪽 같은 내 새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샤 송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딱 태어났더니, 좋은 건 있죠. 당연히 좋죠. 우리 진짜 애기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게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꼭 마음 한켠에,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게 계속 플러스가 붙어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1명, 2명 생기고, 저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저희 가족이, 형 가족이 4명인데, 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이러려고 결혼했나? 너무, 네, 이러려고 결혼했나? 아, 저희 남편 밖에 있는데 크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럴 때가 있죠. 들리십니까? 네, 이 톤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결혼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파랑새처럼 찾아다녔어요. 파랑새처럼 정말.
밖으로도 돌았고 집 안으로도 돌았고.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아.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맞춰 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살려고. 근데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른이 저에게 웃긴다고 웃긴 메시지를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아들은 남의 새끼다 이런 거 있죠. 어, 그리고 뭐 어른들이 어, 자식 여행 갈 때 개새끼 나한테 맡기고 가더라. 뭐 이런 거 너무 허다하게 이렇게 저에게 주는데 저는 그게 전혀 유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은 들죠. 그죠? 자, 우리 지금 그냥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금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있죠. 사실 각자. 아, 요거 남편 요거 하나만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아, 자식 이거 요거 딱 하나만. 아, 제가 지금 노인장에 가는데 86세 할머니가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걔가 아직도 술을 많이 먹는데요. 하루 술을 안 먹고 온 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고맙다. 술 안 먹고 와서. 이런 게 자식 같아요. 뭔가 하나 좋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꼭 미덥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채팅창에다가 그냥 땡땡아 이렇게 남편도 그냥 땡땡아 이렇게 자녀 이름도 땡땡아 해서 내가 지금 그냥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 요거 조금 요거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유머 아니죠. 그렇죠. 아들은 며느리 남자죠. 네, 저희가 마음을 계속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다 한참 떨다가 욕 막 하다가 나중에 저녁에 가서 미안해서 남편 잘해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자, 우리 욕 한번 틀고 갑시다. 뭐가 마음에 안 드나요? 아, 그러게. 그쵸. 자기야, 쓸데없는 그만 막아. 맞아요. 고마워요, 세리쌤. 맞아요. 한번 틀어주셨고. 맞아요. 대화 좀 하고 살자. 아니, 카톡이 더 편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 맞아요. 땡땡아, 니네 부모는 어찌 그러냐? 내가 속상하다. 이런 게 들어있죠. 그쵸?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조금씩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있어요. 그쵸? 재경아, 이름 땡땡아 해주셔도 되는데, 재경아, 엄마한테 조금만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될까? 그건 제가 받아야겠죠. 그죠? 부드럽게. 그렇죠.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금쪽 같은 엄마로 안 봐준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있고 고쳤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좀 불만도 되고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꼭 보면 맞아. 꼭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하지 맙시다. 네. 지훈아, 꽂히지 않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간다. 네. 남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개인적으로 각자의 마음의 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또 아프고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도 잘하고 싶어. 100번 잘하다 한 번 못했어. 그럼 엄청 못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도 막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갔다 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새벽에도 만나고 잘하고 싶은데 우리 밤에도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둘째가 기어 들어왔다가 기어 나갔거든요. 이렇게 제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제 뒤쪽으로 기어 들어왔다가 물건을 가지고 기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네 잘해 주고 싶죠. 잘해 주고 싶죠. 이제 이 강의 끝나면 또 한번 안아 주고 할 텐데 퇴근하고 정말 숨이 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가 좀 커서 괜찮은데 정말 아이들 조금 더 어릴 때는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내 목 뒤에 빨간 버튼이 있고 파란 버튼이 있는 거예요. 출근을 하고 갔다 오면 그 파란 버튼을 끄고 빨간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와 가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이런 빨리 자자자자 자는 게 또 소원이고. 그 자는 시간이 저의 휴식 시간이고. 아무래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밀리, 도대체 네가 뭔데 패밀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매달려 있다가 그쵸 지혜 선생님 네 가는 거 봤어요. 패밀리 앞에 FAMILY를 따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래요. 그죠? 이게 요즘은 가족을 합치는 말보다 가족을 갈라지게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손으로 들어볼게요. 나는 요즘 내 주변에 가족이 참 화목하다. 정말 너무 해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손. 와, 저 세리쌤 눈 한번 봐주세요.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죠 지금. 자, 그리고 요즘 가족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손. 그쵸. 네, 맞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문제 진단도 그렇고요. 또 해석도 그렇고, 해결하려는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따라 하다가 화가 나고, 그죠? 그 방법을 조금 해보려다가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와 봤는데, 제가 찬찬히 저의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 많이 있다가 제가 2013년 3월에 첫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저 아이 보이시나요? 16개월. 가족회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네, 이거, 이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지금 3월 31일 가족회의, 이거 제 글자입니다. 자, 저 밑에 저거 뭐예요? 저 노란색하고 보라색 저거. 16개월 아기가 가족회의에 참석해서 네, 해놓은 흔적인 거죠. 흔적.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빠가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잠이 온대요. 가족회의를 소집했는데 잠이 온대요. 그리고 제가 할 거니까 저는 종이와 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연이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첫째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고요. 둘째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막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거죠. 정말 사실 이 사람들은 날벼락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죠 모르고. 근데 제가 그냥 칭찬하기를 한번 하자 했어요. 정말 뜬금없이. 그랬더니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아빠가 첫째한테 뭐 마술도 잘하고 추운데 아빠 짐도 들어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자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서 또 뭐 제가 뭐 아빠한테 음, 음, 꼼꼼하게 집안일 배려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잠이 오던 그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걸 발견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칭찬 들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애써서 해주려고 그러고 애써서 찾아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쥐어짜고 이러는데 저희가 들을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이 해볼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 좋으니까 이제 두 번째도 아빠에게 이제 애들이 또 아빠 이런 거 고마워요 이러니까 그 쫑알쫑알쫑알 하는 걸로 박수 3번 시작 이러니까 잘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으로 끝났어요. 가족회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그 독단적으로 엄마가 자 시작하자 이래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냥 좋은 에피소드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16개월을 데리고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하루 24시간 일상 평상시에 칭찬이나 좋은 자극을 내가 아주 듬뿍 받고 있다. 듬뿍 해주고 있다. 네, 저희 셀쌤이 완전히 네, 저희 데모입니다. 데모. 네. 아,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만 보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할 때 있지 않으세요? 화가 2만 나도 되는 건데 어떨 때 갑자기 화가 10이 난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에 8이라는 어떤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이가 어디선지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훅 부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스트로크가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인 교류 중에서 주고받는 자극과 반응이래요. 근데 이게 나쁜 스트로크가 있고 좋은 스트로크가 있는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이런 건 어때요?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쵸? "뭐 이거 안 갖다 놨어? 이것도 안 해?" 이거 어때요? 일단 기분 나쁘고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정적인 스트로크보다 더 나쁜 게 무반응 스트로크래요. 반응이 없는 게 더 무섭대요. 우리 사랑이 우리들이 지금 반응 안 하고 있어요. 반응 좀 하세요, 선생님. 아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여요. 예, 보이고 있어요. 끄덕끄덕을 하든. 해 주고 지금 음성으로 수영쌤이랑 할까요? 중원쌤이 다 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도 왜 화가 났다가 이제 체념이 되면 어때요? 아예 반응을 하기 싫잖아요. 그냥 뭐 똑같겠지. 뭐 저렇겠지. "아우 입 아프게 뭘 말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신체적인 접촉, 미소, 칭찬 이런 걸 좀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가족 섬김이란 걸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가족이 이제 4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거는 아기하고만 상관이 없어요. 부부끼리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 명이 있는데 그 4 명의 이름을 적어서 쪽지를 앞에 놓아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걸릴 수도 있고 타인의 이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내가 요구하는 걸 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만약에 둘째를 이름을 집었어요. 그럼 둘째가 저한테 뭘 해 줄까? 내가 뭐 둘째한테 뭘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에서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드는 게 없다고요. 돈 드는 게 없는데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가족들 얼굴 어때 보여요? 재밌어 그쵸. 보여요. 재밌어 행복해 보이죠.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사실 이런 순간을 자꾸 나한테 끌어당겨서 집어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둘째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뭐 뭘 사줄 수 있냐고. 뭐 호텔을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뭐 비행기를 태워 줄 수 있냐고. 집을 사줄 수 있냐고. 이게 그래서 더 필요해요. 이게 어린아이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소비 없이 진짜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스트로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가. 이날은 이렇게 됐어요. 첫째가 아빠한테 버섯 망치 안마 30 회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빠가 생각해 낸 거예요. 이 아이한테 도대체 내가 뭘 받아내야 되냐. 뭔가를 받아내야 되니까 안마. 그리고 아빠는 둘째한테 뽀뽀 3번 해 주기로 했어요. 둘째가 뽀뽀를 좋아해요, 뽀뽀를. 네. 그리고 둘째는 엄마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할 때 말하고 안아주기.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한 거죠, 둘째한테. 그리고 엄마가 첫째한테는 어려운 숙제를 도와달라고 첫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한테 맞는 스트로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써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르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기회를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 딱 해 줘." 이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첫째가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둘째는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스킨십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 주는 사람이 싫으면 그것도 상호 간의 스트로크가 아닌 거잖아요. 주는 사람도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2개를.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 오른쪽에 X 되어 있는 건 2장 중에서 그 사람이 하나를 고른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돈 드는 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드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가끔 제가 제 이름을 뽑아요. 그럴 땐 돈 좀 써요. 하다가 생각했겠죠. 자기가 자기 이름 뽑으면 어떡해? 근데 이때 아빠가 인기남이 됐어요. 평소에 아빠가 스트로크, 자극 이런 반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명이 아빠 뽑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아빠 뽑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그날 아빠 이름 나온 건 로또예요. 로또. 아빠한테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안 하는 것도 괜찮더라니까요. 이런 날 이렇게 더 과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저희가 시연이가 이제 남편한테 얼굴 팩 해주기 이런 거 있죠? 자꾸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섬김을 받아보고 싶은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적을 거냐면 가족의 이름을 적을 거예요. 한 명을 다 적습니다. 3명이 있으면 3명을 적고요. 남편하고 둘만 있으면 둘만 적으셔도 돼요. 남편도 가족이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받아들이시면 2명. 네, 하겠습니다. 혼자일 수도 있어요. 앤슐리님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앤슐리님의 엄마, 앤슐리님의 아빠,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가족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랬어요. 제가 만약에 나한테 걸리면 나는 내가 조교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걸려요. 제가 이거 나이를 일부러 적어놨어요. 나이를. 네, 그 남편이 만약에 내가 남편을 골랐어. 그러면 아침에 남편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시연은 학교 이렇게 오면 제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고 내 얼굴 눈 좀 보고 학교 다녀올게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보고.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막내랑은 손잡고 산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색깔 있죠. 회색깔은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내 기분은 저는 제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질 것 같아요. 뭔가 화가 하나 들어왔을 때 곱하기 3 안 하고 그냥 그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분을 제가 지금 여기에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그 기분도 단어가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마지막에 요걸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종이에다 한번 써볼게요. 채팅창에 말고. 자, 가족의 이름을 1번 적으세요. 세리쌤 아웃. 지금부터 스트로크가 다 자꾸 들어오는 사람은 아웃. 지금 이름도 안 썼는데 스트로크 들어오는 사람 아웃. 네, 좋습니다. 가족의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사람한테 이런 걸 받고 싶습니다. 나는 두 번째 가족에게 이런 걸 받고 싶습니다. 나는 세 번째 가족에게 이러한 걸 받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이것을 받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한테 해주는 걸 적어야 되죠. 네, 집안일을 도와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집안일도 그 둘째한테 뭐지? 설거지 부탁해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2개인 거예요, 2개. 그 2개 중에서 아, 2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씩만 지금 나의 솔직한 마음. 집안일 시키고 싶어. 다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네네네. 지금은 우리 다 해준다는 조건 하에 합시다.
음. 이게 은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어떡해. 계속 쓰고 계세요? 다 쓰셨으면 중호님 얼굴이 맞아요. 맞아.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게 사실 교회 숙제였어요, 교회 숙제. 1회분 숙제였는데 저희가 한 3-4년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처음에 그랬어요. 제 머리 쥐어뜯고 싶었어요. 뭔가를 해 달라 해야 되는데 그 해 달라는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를 여러 번 생각을 못 해 봐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나한테. 맞아요. 어려워요. 음.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들으면 '아 나 저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수영님 쓰셨어요? 아 쓰셨고. 리체쌤 쓰셨어요? 아직요? 네. 아름다운 리체님. 컨닝하세요, 컨닝. 자 그러면 세리쌤 먼저 슉 읊고 나서 우리 컨닝할까요?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안 되신 분은 좀 쓰시고 수영님 먼저 발표 한번 해 봅시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쓴 거 그대로 남편. 네. 나이까지 얘기할까요? 아 네네. 해 주세요. 나이 그래야 좀 50, 나이 54, 조용규. 네. 네. 웃으면서 바라봐 주기. 아. 남편 얼굴이 표정이 좀 늘 굳어 있거든요. 표정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편이라서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인데 늘 굳어 있어서 웃으면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고, 큰딸 조윤경 23살. 엄마 사랑해라고 전화해 주기. 지금 같이 안 살거든요.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둘째 조재경 20살. 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말해주기. 20살인데 아직 편식이 심해서 얘 반찬할 때 아직도 고민이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금쪽이.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면 제 음. 마음이 아주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 해 주실 겁니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네. 너무 따뜻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죠? 이렇게 들으면 전 또 제 엄마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중호 선생님 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것만. 네. 음. 저희 남편 서상철 52세고요. 네. 요리 자주 해줬으면 음. 좋겠다. 그리고 네. 그쵸. 서예민 17살 딸이고요. 엄마 음식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 음. 11살 서한규 아들은 볼 뽀뽀 하루에 3번씩 해줘. 이렇게 맞아요. 해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하세요. 우리 정말 소소하지 않아요? 정말 소소하지 않아요? 이게 음 진짜 먼 곳에 있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와 그죠? 이게 살금살금 다가가야 되는 것 같아요. 리체쌤 하셨을까요? 못 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헬스쌤 하셨을까요? 했는데 음. 하긴 했는데 음. 네. 솔직하게. 마음 편하게. 사실 옆에 뭘 해야 식구가 될지 있어요, 옆에.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맞죠. 강경은 47살. 음. 저녁 설거지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강지성 14살. 음.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핸드폰 말고 엄마 얼굴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강혜성 10살. 음.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어깨 마사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왔다, 왔다. 어깨 마사지 해줄래? 이게, 네네. 그쵸. 이렇게, 어깨 마사지 해준다. 네. 세리쌤, 짧게 얘기해줄까요? 난 짧아요. 네, 막 알겠습니다. 자랑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네, 우신랑이 들어와갖고 막 나도 장난치고 있는데 우신랑한테 신랑 박상민이에요. 제가 연예인하고 살아요. 60살이고요. 예. 네. 아, 자기야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녀. 술 먹고 오면 집에 뽀뽀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마도 잘해주는데 안마 이양해주면 내가 포즈를 잡을 때쯤 했으면 돼. 시도 때도 없이 해주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이제 투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밥도 잘해주고 음식도 잘해주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욕심이 또 이러네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 딸 아, 박정아 31살 음, 시집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인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일에 푹 빠져 살아서. 그래서 내년이 남파 퇴직인데 좀 시집 좀 가져라. 아빠가 뿌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러는데 그 퇴직금 아니 그 돈 얼마인데 내가 줄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바랄 수가 없고요. 이 아들 28 국군 장교 대인데요. 여자친구한테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장가 좀 꼭 좀 가주라. 누나는 이 포기했으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감사해요. 특별하게 컴플레인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랑받고 그러니까. 살아서. 저만 그러니까. 잘하면 돼요. 저만. 지금 보니까 네. 평소에 그 스트로크를 너무 많이 받고 계셔서 이제 우리 세리쌤이 큰 걸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큰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 떠오르세요. 행복하면 이미지 항상 가족 안에 있는 거? 가족 안에 있는 거. 그쵸? 또 가족이 어떻게 하는 거? 공원 같은 데서 화난 같이 어울려서 손잡고 와 하는 거. 같이 이게 신나게 뛰어가는 거. 산책만 해도 좋고. 산책만 해도 좋죠. 이게 CF에 있는 행복을 저희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여행, 비행기 타는 쪽, 막 이렇게 외국 여행 가 있는 거, 호텔에 가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하는 행동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화면 사진에 그 선전에 있던 그 장소에 대한 게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리체쌤 안 들었어요. 리체쌤. 리체쌤? 네. 아니 저희 딸이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네, 리체쌤은 채팅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만 짧게 제가 동영상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소리 나오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거듭니다. 아멘. 이렇게 일주일간 네, 스트로크를 받고 각자 받고 싶은 걸 해줍니다. 이거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이제 머리를 계속 짠 거죠. 나는 뭐 받고 싶지? 그랬더니 하루에 한번 볼 뽀뽀, 저 머리 쓰다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거, 자기 전 기도 함께 하는 거, 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 뭐 그림책 읽어주세요 이러면 잠이 좀 편하게 잘 왔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걸 저는 좋아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좀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걸 해야 알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부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큰애는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줘!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잘못된 예예요. 이거 제가 가족 회의 2번 했다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파이팅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세미나를 듣고 온 거예요. 이제 가족 세미나에서 부부가 이제 금술이 좋아야 된다. 그래 애들을 잘 키운다. 부부의 금실이 좋기 위해서 전에 애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부 금실이 좋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허그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데 보세요. 한번 제가 남편한테 아침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두 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남편이 엄청 싫어했어요. 저는 미션을 받은 여자처럼 막 박수 쳐 했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허그를 하라고는 했지만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안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잘하겠다는데 이런 것도 뭐 돈도 안 드는데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제가 동영상 하나 웃긴 거 봤는데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동영상 보이세요? 뭘로 보여요? 세차하는 거? 네. 자, 중국의 어떤 시골에 노 할머니가 자기 아들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세차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 우리 엄마가 세차도 해주네. 그리고 너무 좋았다가 차에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수세미로 차를 빡빡 씻어놔가지고 위에 본네트 아래쪽 여기 밑에 지금 몇 개 갈아야 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수리비가 엄청 나왔다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엄마는 아들을 사랑했나요? 안 사랑했나요? 엄청 사랑했죠. 엄청 아꼈죠. 엄청. 근데 아들이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기급을 할 일이죠. 기급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줄 때 이것이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를 알면서 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로롱님 나가세요. 우리가 가족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나가야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허리 수술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뼈를 좋은 걸 사가지고 내려가서 어머님은 병원에 있는데 제가 밤새 고왔어요. 밤새 고와가지고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어머님이 안 드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드신대요. 그걸 결혼하고 10년 뒤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해주셨거든요. 사고를 다 해주셨어요. 해주니까 먹는 줄 알았죠. 먹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죠. 아, 이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선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줘서 그걸 안 받았다고 내가 서운한 거는 없어야 된다. 그거는. 왜냐? 선물을 잘못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미사고예요.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해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제일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둘째가 아빠한테 이제 아무거나 막 만지다 보니까 기계를 자꾸 부수는 거예요. 마우스 막 잘라놓고 이런 거 있죠. 막 끈있는 거 마우스 가위질로 잘라놓고, 네, 뭐 태블릿 이런 거 그냥 막 떨어뜨려 놓고 외장하드 다 날라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계를 자주 부수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저 가족도 나한테 이런 게 미안한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고마워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랬어요. 근데 이때 남편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잘 하루하루 이렇게 잘 꾸려 나가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3 명한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3 명한테 하고. 그랬을 때 둘째가 가족한테 더 잘해 줘야겠는데? 왠지 나한테 고마운 거 얘기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던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조금 생각보다 고마운 걸 많이 얘기해 주네. 이렇게 좋은 전달을 저희가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거를 더 사용해야겠다. 평소 잘하는 집은 괜찮지만 잘하는 집이 아니라면 더더욱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수영님하고 이중호님하고 세리쌤하고 이제 또 새로운 가족들을 이렇게 만날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장가도 가고 또 손녀들도 태어나고 이랬을 때 저희 엄마 아빠의 아래쪽 가족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런 행복한 순간에 저는 많이 찍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서 장기자랑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잘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걸 판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명절에 꼭 장기자랑을 해요. 지금도 17살이 진행을, 최고 언니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장기자랑을 꼭 명절날 저녁에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남동생네 가족도 남아서 그걸 하고 가요. 너무 좋아서. 다 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10,000원씩 줘요. 그게 이제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명절만 되면 애들끼리 카톡을 하면서 이번에 뭐 준비해야 돼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안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용돈을 받고 싶으니까 준비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이게 선생님들도 이런 스트로크를 받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가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예시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저희 송인식, 배영숙, 저희 엄마 아빠 성함입니다. 매년 1년에 2번 열리는 재롱잔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기 아시겠죠? 뭐 하는지. 네, 검도를 하는데 저기 효자손 들고, 그죠? 효자손 들고 네,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살아주면 하나, 둘, 셋, 야. 끝났습니다. 마술 보셨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네가 스스로 뭘 내가 잘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 2, 10, 얘기하면서 하자. 5, 4, 20, 5, 25, 5, 6, 30, 5, 7, 35, 5, 8. 자, 이건 무슨 장기자랑 같아요? 구구단. 맞아요. 그냥 그 시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7명인데 7번까지 가잖아요. 또 8, 9, 10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자, 그리고 약간 레벨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발레복 이번에 보이세요? 얘가 처음 장기자랑 할 때 자기는 안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체놀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서 한번 누웠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시체 연극이래요, 자기가. 그렇다고 박수를 쳤죠, 그냥 우리는.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얘가 발레복을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올림머리 해줘, 발레 올림머리. 근데 엄마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복만 입고 이렇게 이게 일석삼조인 게 학교에서 하계를 해요, 그죠? 그럼 한참 잘할 때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죠? 자, 그리고 얘도.
꺼졌습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꺼졌습니다. 다운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유된, 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보고 혹시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떨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맞죠? 장기자랑 했었죠. 다. 맞아, 아이들 어렸을 때는 크면 그런 게 없어졌다. 이게 안 네.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지금 큰애가 17살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다르게 살짝 좀 넘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네, 저번에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그것도 했었어요. 스케치북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걸 적어 놓고 앞에 나가서 풀었어요. 자기가 이제 산수를 잘한다고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그거 채점을 누가 했냐? 할아버지가 하셨죠. 동그라미 크게. 근데 그런 하나하나가 그냥 추억이 되면서 네, 좋았습니다. 자, 혹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제가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아까도 조금 이게 동영상을 여러 개 넣었더니 좀 많이 무거웠나 봐요. 네. 오, 안 됩니다. 실제 할 때는 됐습니다. 동영상 하나씩으로 하세요. 체크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네, 폴 댄스를 오, 걸 네, 다행히 코로나 때여가지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폴을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네, 폴 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돈을 받죠. 할아버지한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올케가 신이 났어요. 이럴 때 옆에서 이제 키보드 하나씩 옆에 버튼 몇 개 누르면 할아버지가 용돈을 같이 줘요, 며느리한테. 그러면서 예, 며느리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안 되네요. 자, 네. 잠시만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그냥 재미나게 꽁냥꽁냥 살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렸고요. 제가 제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70세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모가 아프셔서 이제 양로원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산타클로스 옷을 입으시고 장로님이 운전해서 가셔가지고 엄마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선물 포장처럼 많이들 알려드리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쵸.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글쎄, 한 20분? 20분. 조금만 낮춰주세요. 10분. 그쵸? 그럴 13분 것 같아. 나왔습니다. 예, 13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학원, 숙제, 학교 밖 공부 시간은 한 190분. 그리고 놀이 등 여가 활동으로 한 97분. TV, 스마트폰, 미디어 84분. 엄마랑 아빠랑은 13분. 이렇게 가족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쓰느냐만 봐도 그죠. 가족이 대화할 시간이 없고 좋은 시간을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막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한두 시간 그쵸. 아이 어릴 때는 좀 몇 살이에요? 리치쌤? 좋습니다. 네,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제가 나는 막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제가 자꾸 뭔가 지금 주부로서 할 일이 자꾸 뭔가 이렇게 퍼내어 주는 일 같잖아요.
자꾸 나는 내 시간은 왜 내가 언제까지 퍼줘야 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스트로크를 받으면서 좀 많이 따뜻해졌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라고. 이 가족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우리 신랑도 박수 친다. 우리 신랑도 아유, 자기야 얼굴 좀 보여.